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지속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다시금 상승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이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죠. 즉 단기적인 추세를 살짝 다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는데, 그러면 이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놓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반등을 할 수 있다면은 어디를 목표로 좀 노려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까지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계속 이 28만 원을 넘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24만 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다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은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켜야 될 거를 못 지키고 그냥 쭉 내려가다가 이제 관리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런 거 지켜주고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 이런 구간도 깨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이 주포가 다시금 나갔다가 들어오는 움직임이 연출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다시금 반등을 시키는 움직임이라면은 이 28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여줄 텐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이냐. 자, 이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두 나무와의 통합 추진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이렇게 합병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음 주 11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고 합병된다 하는 순간 이렇게 빵 튀어 오르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두 나무와 네이버가 합쳐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네이버의 방대한 사용자,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가지고 있죠. 자, 업비트의 강력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결합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와 이제 결제, 그리고 투자, 쇼핑, 그리고 콘텐츠, 이 모든 게 통합되는 이제 슈퍼앱 생태계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태 본 적 없는 엄청난 강력한 금융 슈퍼앱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이버 다시 갈 수 있게끔 댓글창에 가자라고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바로 합병이 가능할 것이냐?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자, 크게는 뭐가 있냐? 아무래도 이 금융업 관련이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산업과 결합을 했을 때 이걸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과연 금융사업으로 볼 것인가라는 판단이 아직은 갈리고 있죠. 근데 여기도 긍정적인 소식은 있는 것은 이 금융당국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체계를 완화시키면서 이 금과 분리 원칙, 자,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을 분리하던 원칙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게 완화가 되면은 이 통합에, 두나무와 네이버의 통합에 굉장한 청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솔솔 있다 보니까 이 네이버 다시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놔야겠죠.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선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예요. 오히려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이제 좋은 자리를 잡아야지 평단적으로도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평단이 유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간다라면은 평단이 높기 때문에 살짝만 조정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뇌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데 매도를 한다거나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데 갑자기 매수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눌림의 구간을 좀 노리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눌림 구간을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눌림 구간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확실히 없는 구간을 눌림이라고 그러지,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음경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눌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는 이 종목에서 세력이 이탈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절대 나오면 하지 않는다. 결국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죽어 있는지 평소만큼 죽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거래대금도 확실히 죽어 있고 눌림 구간인 것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매매할 수 있는 원칙에 부합이 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눌림에서 잡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최대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라 했죠.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이 관리해주는 세력이 매수할 때 우리도 같이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건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차트에 보이시죠? 자, 이런 신호가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럼 우리도 이 신호가 다시 한번 뜨게 되면 그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간다라면은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좀 해놓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이런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러면 이 선에 이렇게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얘네들 세력들이 이제는 주가 관리를 안 하는 이런 조정의 구간, 여기를 벗어나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노란색 신호와 매수하고 이런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매수의 신호, 매도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이런 매수, 매도의 문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호가 뭐 네이버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잠시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 때 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 드린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 드리는 이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었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3,30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자, 49,950원. 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값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자,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자,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이제 수급탐정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자, 목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 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 얼마나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자,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이버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체크해 볼 겁니다. 자, 목표가를 알고 있다라면은 얘네들이 이런 조정의 움직임을 줬을 때 이런 흐름 걸리지 않고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은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털리지 않고 오히려 버텨나가면서 이런 상승분을 먹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 이런 곳을 찾은 다음 거기를 목표가로 잡는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이 보라색 선이 뭐라 했습니까? 세력들이 매수했을 때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목표가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을 확인한다라면은 지금 세력이 어디를 노려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목표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월봉을 먼저 한번 보자. 지금 자, 이 28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를 앞으로 쭉 당겨 보면은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대가 보인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위에 구간에서 또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찾아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이 가장 유력합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구간이 가장 유력하죠. 이 35만 원 구간이 굉장히 유력하다. 여기서도 계속 저항을 받았던 곳, 그리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 놓으니까 지지로 작용을 해줬던 곳, 그리고 여기를 반등해줬던 곳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조정을 받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곳이다. 그래서 우리 35만 원을 우리는 목표가로 1차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여기를 돌파한다라면은 여기 위에 4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이 35만 원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만 원이라는 금액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자, 지금 37만 1,000원 구간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세력들은 37만 원을 노려보고 있다. 37만 1,000원 구간을 노려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금액은 이 35만 원 구간이다. 우선 이 35만 원을 확실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이 37만 1,000원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35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35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